안녕하세요. 삶은 계란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자잘자잘하게 써놨던 글들을 한번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간단하게 글을 한번 낭독해주고 그 글을 왜 쓰게 됐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글에 대한 소개 같은 걸 하고 다음 글을 읽어주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자기 전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그냥 심심해서 핸드폰 하면서 뭐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싶다 할 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들려드릴 글은 글을 쓰게 된 이유라는 글이고요. 제가 글을 쓰고 기록하게 된 첫 번째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글을 쓰게 된 이유. 생각이 많다.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기억을 잘 못한다. 내가 기억하고 챙겨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괴로워한다. 표현해야 할 감정, 쌓여있는 감정,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너무나도 많지만 어느 하나 쉽사리 꺼내어 놓지 못한다. 나의 사색을 사랑하면서도 버거워한다. 고독은 나를 성장하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처참히 밟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쭉 글을 써내려갈 것이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막상 꺼내어보면 생각보다 별것 없다고 느낄 나의 감정이, 생각이 누구에겐 힘이 되고 공감이 될 것을 알고 나의 생각은 곱고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글을 써내려가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나를 더 단단히 만들어주고 싶기에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 나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삶이 나에게, 내가 삶에게. 제 지금 유튜브 제목, 이름도 채널명도 삶이잖아요. 제가 사실 인스타에 그림 계정이 있어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뭐 만화도 그리고 이모티콘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모티콘 틱한 그런 그림들도 막 그려서 올리는데 그 계정 이름도 삶이에요. 제가 삶에 대한 생각이나 뭔가 삶을 왜 살아갈까? 우리는 삶을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삶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남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그걸 기억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세세한 부분에서 놓치는 게 많아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고 기억해주지 못하는 게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글을 써야겠다. 글을 써서라도 기억하고 기록을 해서 뭔가 그런 자잘자잘한 상처들을 줄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처음에 글을 쓰게 됐고 그래서 나온 글이 방금 읽어드린 글입니다. 다음 글을 가볼까요? 다음 글은 제가 첫사랑이랑 연애를 하고 연애 끝난 이후에 쓴 글이에요. 굉장히 절절하고 조금 오글거리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떠나는 님. 떠나는 님. 안녕 내 사랑아. 나를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님은 결국 내 곁을 떠나가네.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을까? 무엇가 님을 그리 질리게 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님은 고고히 떠나가고 홀로 남은 아이는 처절히 쓸쓸히 지쳐가네. 님과의 마지막은 저 끝에 달린 줄 알았건만 나 혼자의 착각이요. 님은 여기서 끝맺었고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네. 아니겠지, 아닐 거야. 혼자 쓸쓸히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말이 아닌 식어가는 눈동자였다. 너무도 차가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한껏 부풀어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주다가 차갑고 딱딱한 마음이 되기까지 그대에겐 어떤 과정이 있었소? 홀로 외롭진 않았는가?
홀로 쓸쓸하진 않았는가? 홀로 화가 나진 않았는가? 홀로 그저 홀로 그대를 내버려 두었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가? 뒤늦게 쏘아올리는 질문들은 목적지를 찾지 못해 어영부영 허공을 힘없이 떠돌다가 이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박혀버리네. 사랑한 님아, 나의 소중한 님아, 사랑했던 나의 소중한 님. 제가 처음에는 이 글을 참 오글거리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뭔가 그냥 사랑에 대한 저의 아픔 아니면 뭐 어떤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 순간들도 많았고 그런 어린 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내가 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마냥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런 순간들마저도 나의 한순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글을 좀 오글거리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글거린다는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글을 좀 극대화해서 감정을 좀 많이 풍부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마음에 들고 이때 사귀었던 분은 제가 느끼기엔 저한테 사랑이 뭔지 알려준 첫 번째 사랑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지금 또 그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뭐 되게 좋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져서도 이런 좋은 글을 쓰게 해주고 또 추억으로 남기게 해주겠죠? 이런 사랑을 또 하고 싶네요. 다음 글은 양손 가득 자유를 이라는 글입니다. 이번엔 조금 가벼워요. 양손 가득 자유를. 아이는 맨손으로 태어난다. 너도 나도 맨손이다. 손에 들은 게 없으니 아무거나 줍고 빨고 자유롭게 가지고 논다. 남의 것도 나의 것도 서로 바꿔가며 맛보고 즐긴다. 그저 즐긴다. 내 손에 뭐가 있든 네 손에 뭐가 있든. 어른들은 점점 맨손이 아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어떤 이는 꿈을, 어떤 이는 현실을. 각자 너무나도 다양하게 꾸역꾸역 무엇이라도 이것저것 양손 가득히 들고 있다. 이미 우리의 양손은 각자의 사정으로 가득 무거워져 있고 새로운 걸로 바꾸기도 서로 교환해보기도 내려놓아 보기도 힘들다. 저기 멀리 언뜻 보이는 당신은 양손 가득 무얼 그리 들고 있나? 나와 비슷한, 아니 사실은 같아 보이는 당신의 모습에 내가 느끼는 건 연민일까? 동정일까? 사랑일까?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 이건 사실 짧은 인화가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저기 멀리 언뜻 정말 사람이 오는데 양손 가득 뭐 보따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뭘 저렇게 많이 들고 계실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양손 가득?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쓰게 된 글이에요. 이제 처음은 그냥 그런 단순한 호기심? 저 사람 뭘 저렇게 들고 있을까? 하다가 생각이 여기저기까지 퍼져나가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에요. 저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걸 우선 어필해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정리해서 글로 써요. 그리고 그 글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서 제 글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당신들이랑 처음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풍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것도 있고 저의 생각을 꺼내보면서 당신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뭔가 제 글을 보여주고 뭐 반응을 보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다음 글은 뭘로 할까요? 어떤 걸 보여줄까나? 좀 이런 류의 글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조금 지금 들려드릴 거는 조금 그렇게 막 엄청 해피한 느낌의 글은 아닌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이 노력으로 될까요? 사랑에 대한 글이 왔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에게 조금 화를 내고 투정을 부려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집을 부려도, 가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을 보여도, 어떤 모습이더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 못난 사람인지라 이미 마음 한구석이 썩어났는지 당신을 사랑해주기 이전에 내가 이미 썩어 들어가서 온전히 안정적으로 사랑해줄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랑하겠노라 다짐해놓고 폭력적으로 울그락불그락 당신을 대해놓고 쓸쓸히 숨죽이며 돌아가 버리는 당신을 보며 또 후회를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당신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였구나. 사랑이 과연 노력으로 될까요? 이 못난 나로서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노력이든 뭐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으로 가득 차 행복에 벅차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에 어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지는 것이 아닌 사랑과 행복, 풍요로만 가득 들어찼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저는 좀 사랑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잘 안 될 때도 쓰고 사랑이 잘 될 때도 쓰고 그냥 사랑을 잘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뭔가 나는 이 사람을 분명 좋아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이 사람의 이런 모난 모습이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다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일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내가 사랑을 못 해줄까? 내가 사랑을 못 해줘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데 왜 그 작은 마음 하나를 베풀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마음도 이런 사랑하는 것도 노력으로 될까? 내 노력이 통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글을 읽어볼까나? 좀 루즈한가요? 좀 소설 같은 글을 읽어볼까요? 제가 한때 무라카미 하루키 님의 책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뭔가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바로 쓴 글을 지금 읽어드릴 건데 표현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분 거를 베끼고 싶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한번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상상을 해주세요. 아니시더라도 상상해주시면 좋고. 잠시만요. 워터 타임. 유튜버들 되게 말을 이런 물 같은 거 안 마시고 후루룩 잘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그렇진 않나 봐요. 아, 여긴 그냥 편집해야겠다. 아무튼 이 글은 제가 아까 잠깐 제 필명이 이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냥 제가 글 속에서 저를 칭하는 별명을 그냥 별 이유 없이 이군, 이군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 정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는 이군이 나오고요. 제가 좀 힘든 시기에 되게 고뇌를 하면서 적은 글이에요. 한번 들어주세요. 죽음의 시계, 째깍째깍. 이군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러다간 죽어버릴 거라고. 죽음의 그늘 한 점 없이 창창한 앞날만 생각하며 이리저리 몸을 누비며 정신없이 땅에 부비적거리다 무심결한 한 발자국에 온몸이 지지겨져 한순간에 생명력을 잃고선 발버둥치다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가늘어져 실날 같아질 때쯤 부정도 못하고 눈을 감아버릴 거라고.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진 않단다. 어렸을 적 담임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퍼뜩 떠올랐다. 50대 중반에 머리가 살짝 벗어질랑 말랑, 옷은 항상 엇비슷한 체크무늬 티셔츠나 조끼를 입으며 패션에는 일가견이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남자였다. 도통 화를 내는 일이 없고 온화한 곰 같은 선생이었는데 실제 곰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학생들 사이에서 불려진 건 그의 듬직한 몸체에선지 둔한 성격 때문에 붙여진 건지는 알지 못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곰이라고 명칭되어질 뿐이었다. 단순하지 않다라? 제 머리에 미처 다 들어오지 못하는 정보를 억지로 입력하듯 작게 되뇌어 본다. 그리고 또 바로 이후에 들었던 얘기도 기계처럼 내뱉는다. 각자의 삶에는 정해진 길이 있어. 어느 정도 벗어나도 되지만 꼭 그 길을 가야만 숨 쉴 수 있는 이도 존재해. 순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생명력을 잃고 파삭 죽어버려. 평소 자질구레한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인지라 이것저것 섞여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에 남는 말이 없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들은 방금 들은 것처럼 선명히 이군 안에 남아있다. 방금 들은 것처럼 선명히. 곰 선생의 말이 맞다면 나는 아마 내 인생에 정해진 길을 가야만 숨 쉴 수 있는 부류인 것이다. 확실히. 그래서 나는 지금 차디찬 낙엽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째깍째깍 죽음의 시계가 발동을 걸어 내 죽음의 끝으로 달려가는 소리를 낸다.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처음엔 분명 조용하고 부끄럼 많은 17살 소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내 험상궂고 야만스러운 짐승으로 돌변해 이리저리 내 몸과 그 위의 것들을 포악스럽게 지지기고 뜯어내고 뒤틀어버린다. 정신없이 온몸으로 고통을 느낀다. 그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땀으로 푹 절여져 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혼돈의 시간은 점점 더 작고 길게 찾아온다. 마치 원래 자신의 몫을 찾아간다는 듯 뻔뻔하고 대담하게. 혼돈의 시간이 길고 길어져 결국 모든 내 삶의 시간을 죽음으로 인도하기 전에 나는 빨리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재빨리 길 위에 올라타 죽음의 시계에게 안도감을 양껏 물린 후 깊은 잠에 재워버려야 한다. 나는 내 길이 뭔지, 어디로 가야 만나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일절 모른다. 또한 죽음의 시계에 남은 태엽수가 얼만큼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죽음의 시계는 흐르고 있다. 먹이를 잡기 전에 맹수의 숨죽임처럼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째깍째깍. 조금 난잡하죠, 글이. 이게 제가 어떤 심정일 때 적은 글이냐면 인생에 대한 정말 고민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을 때 쓴 글이에요. 저는 19살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19살 그때 이후부터는. 근데 제가 23? 언제 쉬었더라? 19살 그때 이후로 쭉 일을 하다가 4년간 쭉 일했으니까 23살까지 일을 쭉 하다가 일을 한 3개월 정도 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3개월 정도 쉬는 기간 동안 행복하지가 않고 뭔가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진짜 죽겠는 거예요. 너무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내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해내야 할 텐데 내 가치를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그냥 되게 잡다한 생각, 뭐 우울한 생각, 뭐 살짝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했고, 아 나는 내 의미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글인데, 전 그래도 이 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힘들었지만 그 힘든 나날들의 결국엔 저니까 내가 힘든 모습일 때 나는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도 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냥 나는 힘들 때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다음 거는 어떤 거를 들어볼까나. 이제 지금 조금 딥한 느낌이니까 이번에는 좀 귀여운 글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비둘기 군단입니다. 비둘기 군단. 제목부터 뭔가 어떤 글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면 아예 모르시겠나요? 비둘기 군단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뚱땅뚱땅 비둘기 군단. 뚱땅뚱땅 비둘기 군단. 우리는 뚱땅뚱땅 비둘기 군단. 이른 아침부터 먹이를 찾아 뚱땅뚱땅 걸어다니네. 에너지 비축을 위해 비행은 하지 않는다네. 우리는 뚱땅뚱땅 비둘기 군단. 1구는 저쪽으로, 2구는 이쪽으로. 모두 맛있는 걸 찾아오라네. 열심히 음식을 탐색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로운 단체 식사 시간. 뚱땅뚱땅 비둘기 군단. 오늘은 횡재요. 오늘은 망했다네. 매일매일 매시간이 복불복인 우리네 군단이라네. 뚱땅뚱땅 우리는 비둘기 군단. 이거는 아마 제가 출근길에 제가 뭐 핸드폰하고 사람들이랑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 연락하면서 가고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그냥 경치 보고 오늘 아침 풍경 보고 뭐 그냥 길바닥 보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뭐 하늘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날따라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들이 마치 군단처럼 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누구님이 먹이를 이렇게 물고 있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쟤네 되게 먹이를 찾아서 항상 모험하는 느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글입니다. 뚱땅뚱땅 비둘기 군단. 이걸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보내줬는데, 전 글을 쓰면 보통 친구들한테 막 보내줘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제 친한 친구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거를 가사처럼 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된다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다음 글은 이 글은 꼭 한번 읽어주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해와 해방. 이거는 제가 참 많이 생각하는 주제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세요. 자해와 해방.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지 가중시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냉정히 생각해보자. 유독 힘들었던 날 밤늦게 야식으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며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지우기 위해 술잔을 들고 지금 당장의 도피를 위해 한껏 웅크린 자세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을 구경만 한다. 당장에 행복한 것 같은 감각과 나를 다른 곳으로 가져다주는 듯한 묘한 해방감, 그것을 진짜 해방,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고 서서히 썩어가는 것을 까마득히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 정말 기이하게도 나를 잠깐이나마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만 같은 것들은 오히려 자해하는 행위 같다.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 오히려 나를 위해하는 것만 같아. 초반엔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끝이 나면 뿌듯하고 후련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랑 친해져야 한다. 그래야 진짜 해방이다. 거짓된 나를 속이는 기묘하고 깨름직한 것들은 멀리하자. 이거는 좀 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되게 반복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많은 습관 또는 버릇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행위들이 과연 나 스스로에게, 당신들 스스로에게 좋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좀 안 좋은 방향을 끌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많이 생각했고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소한 방향성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쌓여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쌓여가는 거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이거를 방향을 잘 잡고 똑바로 생각하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다시 뭔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이 행위들이 나에게 좋은 건지 좀 많이 자주 되돌아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보고 돌아보지 않는 거랑은 차이가 크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글은 뭐를 읽어볼까나? 다음 글은 이제 좀 밝은 글, 제가 좀 행복할 때 썼던 글 하나를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직 못 읽어드린 글들이 많은데 그래도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이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워라. 제목부터 뭔가 기분이 좋아지죠? 화창하고 눈이 부시게 따뜻한 햇빛. 그 햇빛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비추는 여러 생명들. 잎이 큰 나무들은 우수수 춤을 추고 잎이 작은 나무들은 자잘자잘하게 바쁘게 살랑거려. 빛받은 부분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명을 받은 듯 한껏 힘껏 반짝이고 있어. 살짝 시선을 돌리면 나른한 듯 조금은 경쾌한 듯 아리송한 발걸음으로 이곳저곳 종종인 새들이 보여. 헐헐 날아올라라. 저 빛을 받아 너도 헐헐 날아올라버려. 내 귀에선 음악이 흘러나와. 음악에 맞춰 나만의 작은 세상이 온 세상으로 점차 번져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아, 너무 기분 좋은 황홀경이다. 이게 혹 거짓이라도 난 기꺼이 거짓 속에서 살아갈래. 고작 나의 집 앞 변두리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일렁이고 있어. 너도 이걸 느끼고 있니? 아니면 그저 잿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니? 세상이 공연을 펼치잖아. 관람료는 없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봐. 점차 너의 세상이 달라질 거야.
참 감성적인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산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던 시즌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자연 환경들, 특히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무, 그 푸릇푸릇한 나무들이랑 햇빛들, 따스한 햇빛들, 그리고 거기에 자잘자잘 떠다니는 새, 종종거리는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가끔씩 마주치는 작은 사람들, 그리고 같이 돌아다니는 뭐 강아지, 이런 애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날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당연히 다 다르겠죠. 뭐 다른 사람들, 다른 햇빛, 다른 공기 뭐 이러니까. 아무튼 가끔 그런 아이들이 되게 가슴 벅차게 기분 좋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전 그럴 때마다 또 글을 씁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햇빛이 너무 아름다웠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갑자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써왔던 글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한번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제가 쓰는 글들을 읽어주고 그냥 느끼는 대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야, 나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또는 난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생각은 이래,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들의 생각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고단한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다들 의미 있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 사시고 건강한 삶 사세요. I love you.